여러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드디어 한국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2년이 넘는 규제의 벽을 뚫고서 말이죠. 근데요, 이 복귀의 열쇠가 글쎄 5조 원이 넘는 벌금이었다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 보통 벌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걸림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헤드라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죠. 바이낸스가 한국에 돌아왔다. 2021년에 철수했으니까 꽤 오랜만이죠. 근데요, 이번 복귀가 그냥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2년이 넘는 아주 길고 긴 규제와의 싸움 끝에 정말 어렵게 이뤄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복귀극의 두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한쪽은 글로벌 거인 바이낸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위기에 처한 국내 거래소 고팍스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정말 절박하다는 공통점 때문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보면요, 정말 완벽한 공생관계였어요. 바이낸스 입장에선 한국 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규제가 너무 빡빡하니까 합법적인 통로가 필요했고요. 반대로 고팍스는요, 고객 돈이 묶여서 당장 쓰러지기 직전이었으니까 자금 수혈이 정말 절실했죠. 서로의 필요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바이낸스의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까다로운 도시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허가받는 것부터가 일이잖아요. 그걸 하는 대신에 그냥 이미 허가가 다 나 있는 집을 사버린 거예요. 고팍스가 가진 기존의 라이센스, 사용자, 은행 파트너십 같은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서 시장 진입의 가장 큰 허들을 그냥 단번에 뛰어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착착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 인수가 무려 2년 반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간단해 보였던 딜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인수를 발표했는데 그 뒤로 거의 2년 반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터진 바이낸스의 어마어마한 법적 분쟁 때문이었어요. 한국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승인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규제당국의 고민이 딱 이거였던 거예요. 세계 1위 거래소가 들어오면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장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바이낸스가 가진 이 자금 세탁이라는 리스크가 혹시라도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경계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고팍스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도대체 왜 고팍스는 이 글로벌 거인에게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정말 끔찍한 수준의 유동성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억 원이 넘는 돈이죠. 이 돈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회사가 입은 손실이 아니에요. 고팍스를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겼던 수많은 고객들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이낸스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거죠.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FTX라는 거대 기업이 무너지니까 그 충격이 제네시스라는 회사를 덮쳤고 그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서 결국 한국에 있는 고팍스 사용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 딜은요, 처음부터 그냥 사업 확경이 아니었어요. 바이낸스는 아주 영리하게도 우리는 구원투수다, 어려움에 처한 투자자들을 구하러 왔다는 명분을 딱 내세운 겁니다. 이게 나중에 대중이나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펼쳐지거든요. 모두가 바이낸스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이제 고팍스 인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악재가 어떻게 한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여는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벌금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고팍스 인수는 물 건너갔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랑 합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규제 당국한테는 바이낸스의 가장 큰 법적 리스크가 드디어 해결됐구나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기다렸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미국의 리스크가 치유되었다. 이 국제적인 법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구름이 걷히니까 드디어 인수를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인수가 승인됐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해피엔딩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날카롭고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신뢰를 증명해야 할 시간인 거죠.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보면요. 바이낸스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고파이 피해자 보상 문제. 이건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서 진짜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차트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한쪽에는 4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4,700만 달러라는 액수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빚이 놓여 있는 겁니다. 바이낸스가 이 빚을 깔끔하게 해결해야만 저 거대한 시장을 제대로 품에 안을 수 있겠죠? 물론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 리처드 텅은 미래에 대해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업 사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죠. 이제 규제라는 족쇄가 풀렸으니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라는 돈으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돈으로 한국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바이낸스가 보여줄 행보 하나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될 겁니다.